안녕하세요, 독일카씨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식물 언박싱을 한번 해볼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서천에 위치한 티쭈님 온실에 놀러 갔다가 정말 많은 새로운 식물들을 선물로 받아왔습니다. 저와 돼지아빠가 키우고 있는 식물들 중에 티쭈님이 없으실 만한 그런 식물들을 몇 개 이렇게 선물로 가져다 드렸는데 더 많은 선물을 이렇게 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데려와 봤습니다. 일단 식물들을 키워가기 전에 이 식물들의 지금 모습을 기록해 두면 나중에 조금 많이 커졌을 때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아직 날씨가 정말 추운 겨울인데요. 겨울에는 이렇게 집안에서 동시 녹음으로 영상을 찍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단 눈이 오거나 그렇게 흐린 날에는 정말 너무 해가 없어서 영상이 잘 안 나오고, 오히려 이렇게 또 밝은 날에는 여기가 남양 아파트다 보니까 해가 정말로 완전히 빡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역광이라서 이렇게 좀 영상 찍기가 불편한 날이 많이 있습니다. 좀 어중간하게 흐릿해야 좀 영상 찍기가 좋은데 오늘은 좀 날씨가 너무 맑아요. 그래서 조금 틀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고 있는데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조금 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많은 식물들이 지금 눈앞에 보이고 있는데요. 대부분 고사리과 식물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온실을 운영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고사리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나씩 꺼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식물은 앙기옵테리스 에벡타. 제가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식물 중에 하나인데요. 킹 고사리라고 부르는 식물입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어린 개체라고 하는데 화분 자체도 크고 이파리, ip줄기 이런 것들도 어림잡아 한 50cm 정도는 되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나무 고사리보다는 작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도감 같은 걸 한번 찾아봤더니 나무 고사리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나무 고사리는 키 자체는 크지만 그 잎자루와 잎의 사이즈만 놓고 비교했을 때 이 앙기옵테리스 에벡타, 요게 고사리 중에 가장 큰 품종이라고 해요. 이렇게 이파리가 갈라지면서 여러 가지로 분화되는 느낌으로 자라나오기 때문에 커졌을 때 굉장히 멋있다고 합니다. 키도 뭐 2m 이상까지 자란다고 하는데, 물론 요게 이렇게 목대를 생성하는 건 아니지만 이 축심에서부터 뭐 2m까지 이렇게 자라나오면 엄청나게 멋있는 모습이 될 것 같긴 해요. 집에서 키우긴 조금 힘들 것 같아서 바로 진천 온실로 데려가서 키워볼 생각입니다. 다음은 아글라우모르파 메예리아나라는 고사리예요. 이름들이 하나같이 다 이상하죠. 저도 아직 입에 붙진 않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드라이나리아라는 고사리를 조금 닮은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고사리보다도 그냥 뭐 양치식물 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고사리처럼 땅 안에서 이렇게 계속 고사리 새순을 올려주는 게 아니라 뭔가 요런 덩어리 같은 거를 생성을 하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이파리들을 내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자라다가도 약간 박쥐란 느낌처럼 이런 둥근 잎을 또 만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화분에서 키우기도 하지만 유목이나 해고 같은 데다가 붙여서 키우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진천 온실에서는 부작이 좀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당분간은 이렇게 화분에서 한번 키워볼 생각이에요. 드라이나리아랑 조금 차이가 있는 점 한번 찾아보자면, 드라이나리아라는 식물은 이렇게 프릴이 좀 없고 약간 단정한 느낌인데, 요 아글라우모르파 메예리아나는 약간 이렇게 잎 끝에 프릴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풍성하고 잎 자체도 좀 넓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서귀도 몇 품종 데려왔습니다. 지금 요 앞에 있는 식물 4개가 서귀인데요. 서귀도 고사리과 식물로 보시면 돼요. 서귀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 저는 아직까지는 이 서귀의 매력을 많이 느끼지는 못하고 있어요. 근데 돼지아빠님이 이걸 좋아하셔서 이렇게 많이 데리고 왔는데, 요거는 무늬 창석이에요. 지금 보시면 좀 고사리, 일반적인 고사리와 다른 게 이렇게 새순 나오는 곳이 굉장히 딱딱하게 약간
아이비 줄기 같은 그런 느낌으로 자라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기는 줄기처럼 생성을 한 다음에 이렇게 마디에서 새 잎을 이렇게 올려주는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잎에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 햇빛이 너무 역광이라서 살짝,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크림색의 무늬 이런 건 아니지만 약간 노란빛의 무늬들이 조금씩은 보이고 있어요. 조금 더 잘 키워서 얘도 진천 온실에다가 데려다 놓을 거거든요. 조금 커진 모습이 되면 얘네들만의 그런 본 모습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애는 사자두 창석이에요. 일단 사자두 고사리, 뭐 사자두 아비스 이런 느낌으로 사자두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이렇게 잎끝이 삼지창처럼 이렇게 벌어지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사자두 땡땡땡 이렇게 부르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창석위인데 이렇게 잎끝이 갈라지는 느낌이 있어서 이런 이름이 붙은 것 같아요. 요거는 이미 이파리가 좀 많이 자라 있어서 조금 단정하게 자란 느낌이지만 또 커지면 어떻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개관 창석이에요. 제가 여기다 개관이라고 잘못 알아듣고 적었는데요. 개관이 맞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한번 살펴보니까 이것도 보시면 이렇게 잎이 약간 닭벼슬을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닭벼슬을 개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름이 붙은 것 같아요. 요것도 이제 같은 느낌으로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기 석유예요. 석유 중에서 약간 이파리가 작고 귀여운 이런 품종을 애기 석유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 이렇게 이파리들이 모여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요 옆쪽에 이파리가 하나가 더 있어서 아 얘는 뭔가 좀 시든 잎이 떨어져서 여기 있나 보다 하고 제가 이걸 덜어내려고 이렇게 봤더니 얘도 이렇게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아까처럼 그 석유가 약간 그 기는 줄기를 생성하면서 자란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땅 아래에서 이렇게 새로운 잎을 올려준 것 같아요. 얘는 가까이서 보면 잎에 약간 하얀 점박이 같은 것도 좀 보이는데 여러분 이 화면에서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한번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프테리스 블루메나 바리에가타라는 고사리예요. 지금 잎을 보시면 살짝 하얀 크림 무늬가 보이는데 이것도 빛이 강해서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어요. 데려올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싱싱한 잎이었는데 이 고사리들 같은 경우에는 잠시라도 찬바람을 맞으면 이렇게 잎이 상하게 되거든요. 이동하는 중에 잠깐 맞은 찬바람에도 이렇게 잎이 조금 상해서 살짝 아쉽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새 잎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온실에다 가져다 두면 굉장히 잘 자랄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화원에서 자주 보던 블루펀 고사리 그거랑도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요. 지금 잎은 하나밖에 없어서 그렇지만 상처나지 않은 잎들이 풍성하게 자라 있으면 굉장히 멋있을 것 같아요. 잘 키워서 이것도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영상에서도 굉장히 신이 나서 소개해드렸던 청포도 개미고사리예요. 이것도 지금 이름표를 보시면 굉장히 어려운 이름으로 적혀져 있어요. 레카노프테리스 데파리오이데스라는 학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냥 쉽게 청포도 고사리, 청포도 개미고사리라고 이렇게 부르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신기했던 점은 요런 이 알맹이 안에다가 개미들이 이렇게 집을 짓고 살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야생에서는. 그런데 일반 개미고사리 같은 경우에는 요게 약간 갈색, 조금 어두운 색, 고동색 이런 거를 띠는데 얘는 이렇게 청포도 진짜 샤인머스켓 색깔을 조금 띠고 있어요.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이렇게 화분에서보다는 부작으로 했을 때 더 잘 자란다고 하는데 저랑 돼지아빠님은 상의를 했어요. 여기서는 부작은 조금 어려울 것 같으니까 우리는 일단은 화분에서 한번 키워보고 어느 정도 번식이 좀 돼서 개체수가 많아지면 이것저것 한번 도전을 해보자고 이렇게 상의를 했는데요. 일단은 요 화분째로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개미집이 될 부분이 나중에는 엄청 커진다고 하는데 잘 키워서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렇게 화면 왼쪽 아래에 6개의 화분이 보이시죠? 이것들이 다 아디안텀이에요. 아디안텀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진천 온실에도 뭐 흰무늬 아디안텀이라든지 핑크 아디안텀, 큰잎 아디안텀 등등 한 3-4 품종의 아디안텀을 키우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제외하고 이제 티쭈님이 가지고 계셨던 이런 아디안텀도 한번 키워보라고 몇 개를 주셨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메이카 아디안텀이라고 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파리가 일반 아디안텀과 다르게 완전 뾰족뾰족하고
약간 끝이 다 갈라져 있는 이런 느낌으로 자라고 있어요. 이게 지금 작아서 그렇지 크게 자랐을 때는 약간 돈가스 옆에 있는 파슬리 그런 느낌으로 풍성풍성하게 자란다고 하는데 아디안텀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집에서 키우는 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얘도 진천 온실로 데리고 가서 밑에 이제 부직포 위에다가 이렇게 놓고 밑에서도 습을 좀 잘 얻어먹을 수 있도록 그런 환경에서 한번 키워볼 생각이에요. 요게 이제 자메이카 아디안텀이었고 이거는 아디안텀 컨시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네요. 요것도 보시면 일반적인 아디안텀이랑은 조금 다른 게 잎 끝이 약간 단풍잎처럼 뽕글뽕글한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밑에 이렇게 뿌리가 많이 있는 거가 보이시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뒷주님 온실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이렇게 방부목으로 만든 선반 위에다가 마사, 산모래죠. 그거를 이렇게 한 20cm 정도 깔아 놓으시고 그 위에다가 화분을 이렇게 얹어두고 키우고 계셨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화분 아래로 뿌리를 내려뒀던 거를 이렇게 뽑아서 가지고 와서 그런 거예요. 그만큼 이 아디안텀 같은 경우에는 땅 아래다가 이렇게 흙 위에다 두면 가장 좋겠죠. 그렇게 두고 키우면 이렇게 뿌리들이 빠져나와서 계속해서 성장을 이어나가기 때문에 잎 위도 이렇게 좀 상하는 것도 없고 건강하게 자란다고 합니다. 이것도 한번 잘 키워볼게요. 이 아디안텀은 라디아눔 드플렉섬, 조금 이름이 조금 어렵긴 해요. 근데 한국에서 이제 유통명으로는 배추발이라고 또 많이들 부르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잎 중간중간에 살짝 무늬가 들어가서 뭔가 이렇게 빗살 무늬 같은 게 살짝 보이는데 영상으로는 잘 보여질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이게 약간 배추 잎도 보면 중간은 이렇게 심지가 하얗고 겉에 부분은 초록색이잖아요. 그런 느낌을 닮아서 유통명은 배추발이라고 이렇게 쉽게 부르는 것 같아요. 저도 아마 이 학명으로 부르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냥 배추발이라고 계속 부르게 될 것 같습니다. 레이디 제네바 아디안텀입니다. 이게 제가 선물 받아온 이 아디안텀 중에 가장 눈길을 끌고 가장 예쁜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처음 보여드렸던 그 자마이카랑 비슷하게 잎 끝이 이렇게 갈라진 느낌도 있으면서 잎 자체가 약간 뒤로 이렇게 젖혀지면서 자라서 굉장히 이렇게 동글동글한 느낌을 많이 주고 있어요. 잎도 많아지면 굉장히 풍성해질 것 같은데 너무 기대가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 지상부가 작아서 굉장히 어린 개체라고 생각하시기 쉽겠지만 죽심이 굉장히 두껍고 뿌리도 많이 자라 있어요. 윗부분이 조금 상한 잎이 많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요것도 풍성해지면 또 소식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아디안텀 트라제피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파리가 일반 아디안텀보다는 조금 큰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큰잎 아디안텀만큼 거대한 것 같지는 않고 약간 중간잎 아디안텀이라고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잎이 동글동글하다기보다는 약간 사선으로 길쭉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이게 약간 길어지면 약간 새 날개 같은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예쁜 아디안텀의 한 종류인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일단은 이름표가 없어요. 뒷주님도 요거 이름표가 지금 안 꽂혀 있어서 조금 알아보신 다음에 이름을 찾아주신다고 했는데 요것도 굉장히 신기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잎이 얘는 진짜 은행잎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완전히 이렇게 잎 갈라짐이라든지 잎의 모양 이런 것들이 완전 은행잎이랑 비슷한 것 같아서 일단 정확한 이름을 찾기 전까지는 저는 은행잎 아디안텀이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잎도 이렇게 큰 줄기들을 보면 한 엄지 손톱보다 훨씬 큰 것이 잎 사이즈도 어느 정도 큰 그런 중대형의 아디안텀인 것 같습니다. 얘는 아스플레니움 세테라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얘도 이름이 굉장히 어려워서 입에 붙을까 잘 모르겠지만 지금 자세히 보시면 요 이파리 2개짜리 그리고 새순 2개가 요 식물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잎이 굉장히 어둡게 생겼는데 제 그 느낌으로는 보스톤 고사리 잎 느낌으로 이렇게 자라는 것 같아요. 굉장히 조그매가지고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잎이 약간 마주보게 하는 그런 느낌으로 자라고 있어서 이것도 커지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커진다는 게 이파리가 커진다는 건 아니고 잎은 여기서 조금 더 커봤자 한 5cm 내외 정도까지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조그만 이런 덩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풍성해지기만 하더라도 굉장히 멋있는 모습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오늘 영상 중에 마지막 고사리일 거예요. 제주 고란초라고 하는데 굉장히 잎이 조금조금하고 예쁜데 악어 껍질, 악어 가죽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잎에 돌기가 오돌토돌 나 있는데 이게 조금 징그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은근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돌기 뒷면에 이런 식으로 포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자가 생성되는 그 공간이 이렇게 오돌토돌한 느낌으로 자라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렇게 작은 미니종이라고 하는데 이 자체에서 조금 잎이 풍성해지면 굉장히 예쁜 느낌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철란들입니다. 사철란도 이렇게 3개가 있는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국내에 많이 퍼져 있는 사철란이 요거예요. 초록 잎을 가지고 있고 잎맥이 약간 연두빛으로 이렇게 자라나는 이런 걸 사철란이라고 하는데요. 난초과의 식물은 아니에요. 약간 어떻게 보면 다음에 소개해드릴 보석란, 해마리아 이런 것들과 비슷한 종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풍성하게 자랄 것 같은데 아직 이제 뿌리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것도 일단은 진천 온실에 가져다 두고 잘 키워볼 생각입니다. 빛이 너무 많이 들면 좀 타버리기가 쉽고 또 빛이 너무 부족하면 이렇게 웃자라기가 쉬워서 그 적당한 광량을 찾아주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이거는 제주털 사철란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파리가 옛날에 제가 키우던 필로덴드론 멜라노크리썸 있잖아요. 잎이 약간 벨벳 느낌으로 된 그런 식물인데 얘도 보시면 잎에 약간 이렇게 털도 있고 벨벳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제주도가 원산인 것 같은데 그래서 털사철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도 꽃이 굉장히 예쁘게 핀다고 하는데요. 하얀 색깔 꽃을 피운다고 해요. 언제 꽃을 피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도 좀 공부를 해서 열심히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는 똑같은 제주 털사철란인데 원래 있던 요거는 흰색 그리고 요거는 꽃이 약간 핑크색으로 변이가 된 그런 개체라고 해요. 하얀색과 핑크색 꽃을 피운다고 하니까 이렇게 같이 키워서 비교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가 보석란이에요. 보석란을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던 해마리아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사촌지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흙에서 키우기도 하고 수태에서 키우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요것들을 다 수태로 바꿔서 토분에도 한번 키워볼 생각이에요. 어느 정도 세력이 조금 확장이 되면 좀 번식도 시도해보고 여러 개체를 합식을 해서 좀 풍성하게 키워볼 그런 계획인데요. 이것들도 이름이 다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에메랄드 그린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잎맥이 약간 연두빛을 띠고 있어서 에메랄드 그린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 같아요. 이 개체 같은 경우가 지금 수태에 심어져 있는데요. 이 보석란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렇게 줄기에 마디들이 조금 보이고 있어요. 이 마디에서 뿌리도 나오고 새촉이 이렇게 튀어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줄기가 약간 꼬불꼬불하게 자라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꺾인 요 부분이 수태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심어서 이쪽 원래 줄기의 끝과 요 줄기가 다 수태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심어서 이 윗부분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는 지금 꽃도 맺혀 있는데 꽃을 피워줄지는 모르겠어요. 아까 걔는 에메랄드 그린이었잖아요. 요거는 잎맥이 더 골드, 금빛 색깔을 정말 띠고 있어요. 반짝반짝하고요. 그래서 에메랄드 골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를 보시면 확실히 아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줄기가 끊어진 부분을 보면 이렇게 마디에서 새로운 이런 개체가 자라나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번식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얘가 상태가 조금 안 좋고 조금해서 그렇지 나중엔 얘가 제일 화려하게 변신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약간 어두운 잎에 거의 크림 색깔 잎맥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이름도 화이트 센터라고 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요거 지금 흙에 심어져 있는데 일단 수태로 바꿔서 새 뿌리를 좀 받아낸 다음에 건강한 개체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얘는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얘도 보석란 중에 하나인데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해마리아와 비슷하게 생긴 것 같습니다. 연맥도 그렇고 약간 벨벳 질감을 가지고 있는 게 정말 해마리아와 비슷한데 해마리아는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이 보석란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요거의 이름을 아시는 분이 계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것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새촉이 튀어 올라와 있잖아요. 요것도 수태로 여기까지 심어서 요 개체를 좀 튼튼하게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식물은 닭발 시계초예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오리발 시계초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잎이 약간 삼지창 모양으로 세 개로 생겼잖아요. 그 오리발을 정말 닮아서 오리발 시계초라고 부르는데 사실 걔도 정식 학명은 따로 있어요. 그냥 부르기 쉽게 애칭으로 오리발 시계초라고 부르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다른 이름이 있지만 요즘엔 요거를 또 이제 닭발 시계초라고 부른다고 해요. 왜냐면 뭔가 느낌이 오리발은 이렇게 딱 세 개 이렇게 보이는데 요거는 약간 닭발 표현하면 이렇게 두 개 긴 거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얘는 닭발 시계초라고 불리는 것 같아요. 요것도 이제 덩굴 식물 중에 하나인데 오리발 시계초도 그렇고 이 닭발 시계초도 그렇고 오랜 기간 잘 키우면 이게 이제 목질화가 되면서 굉장히 풍성하고 엄청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꽃도 굉장히 예쁘게 피우는데 일단 이것도 진천 온실 어딘가에 잘 자리를 잡아서 좀 큼지막하게 한번 키워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들이 제주 애기모람의 가족들로 제가 소개를 했던 미니마와 왕모람이에요. 요게 이제 왕모람입니다. 왕모람을 먼저 보여드리고 미니마를 보여드릴 건데 일단 제주 애기모람에 비해서 잎이 굉장히 큰데 또 다른 특징은 요게 조금 제주 애기모람보다는 좀 억센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엄청 습한 환경에서 자라지 않아서 요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요것도 일단 제주 애기모람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서 한번 키워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많이 퍼지면 정말 예쁘거든요. 일단 잎 자체가 크기 때문에 존재감이 확실히 있습니다. 요게 이제 왕모람이고요. 미니마는 이렇게 바로 뜯어왔어요. 화분에 자라는 개체는 없어서 이렇게 줄기들을 조금 뜯어온 상태인데요. 요것도 이제 제주 애기모람과 비슷하게 조금 습한 환경을 만들어서 제가 키우고 있는 제주 애기모람 리빙박스 있잖아요. 그 안에다가 이렇게 몇 줄기 넣어서 한번 같이 키워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잎의 모양만 살짝 다를 뿐이지 생육 환경은 비슷하니까 한번 습하게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왕모람 바리에가타 무늬종이죠. 요거를 굉장히 어렵게 구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줄기 하나를 이렇게 잘라서 주셨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기한 게 그 푸밀라 있잖아요. 고무나무의 사촌 정도? 고무나무의 한 품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것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줄기를 잘랐을 때 하얀 수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일단 테이크아웃 컵 안에다가 넣어서 습도를 좀 높여서 데리고 왔는데요. 요거는 요 상태로 이렇게 고이 저 리빙박스 안에다 넣어서 한번 좀 뿌리를 받아내고 새 잎들도 받아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끼들입니다. 요거는 제가 영상으로도 소개를 해드렸던 너구리꼬리 이끼예요. 지금은 얘도 좀 아쉬운 점이 역광이라서 이 초록색 모습이 잘 보이진 않지만 굉장히 건강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용기 같은 경우에는 저랑 돼지아빠님 둘 다 엄청 좀 탐을 냈거든요. 이거는 뭐라고 검색하면 이런 컵을 구할 수 있을까 했는데 요건 푸딩컵이라고 검색을 하면 여기다가 이렇게 뚜껑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거를 이제 이끼 키우는데 활용을 하시는데 저도 이제 온실에서 좀 활용을 해보려고 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흙에 심어서도 잘 자라고 완전히 수생처럼 그 어항 안에다 놓고도 잘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온실로 데려가서 잘 키워보도록 할 거고 옆에는 제가 영상으로 소개는 못 드렸어요. 분명히 찍어왔는데 핸드폰에는 없더라고요. 얘는 봉황이끼라고 해요. 너구리꼬리 이끼처럼 잎이 막 풍성한 이런 느낌은 아니고 약간 봉황꼬리처럼 약간 어떻게 보면 고사리와 비슷한 느낌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도 진짜 그 테라리움을 즐겨 꾸미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높은 이끼라고 해요. 지금은 조금 작고 해서 보이진 않지만 이것도 잘 키워서 꽉 채울 정도로 자라면 굉장히 예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킨답서스예요. 스킨답서스 미아리 바리에가타. 이것도 이제 스킨답서스 이제 신품종 스킨답서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와 저거 나도 정말 키우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무슨 수태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마디 하나 줄기 하나를 잘라서 이렇게 수태 안에다가 번식을 시켜 놓으신 거고 이렇게 마디에서 새 뿌리가 자라서 지금 수태 안에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온 게 이제 새 잎이 될 부분인데 이렇게 새 뿌리와 새 잎이 잘 나올 때까지는 이렇게 수태 안에다가 넣어서 뚜껑을 닫아서 이렇게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잘 클지도 모르겠어요. 집에서는 일단 스킨답서스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 좀 성장을 해서 뿌리가 많이 나오면 흙으로 옮긴 다음에 진천으로 데려가서 한번 멋지게 한번 키워볼게요. 너무 예쁜 스킨답서스라고 하는데 사실은 잎이 없어서 어떤 모습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안스리움 베이치입니다. 이 안스리움도 사실 가정집 베란다에서 일단 제 기준에서는 조금 키우기 어려운 식물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원래 키우던 베이치들을 이제 잘 안 자라서 이제 지인분들에게 다 분양을 보내드리고 안 키우고 있었는데 의외로 진천 온실에서 요것들이 좀 잘 성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안스리움도 많이 보급화가 되고 이렇게 좀 고가였던 이런 안스리움들의 가격도 많이 낮아졌는데요. 이 베이치 같은 경우는 이파리가 진짜 길어지고 약간 빨래판처럼 이렇게 잎맥이 생겨서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가격이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살짝은 높은 느낌이 있어서 분양을 받아서 키워보고 있진 않았는데 이렇게 어린 개체를 하나 선물로 주셨어요. 지금은 이렇게 하트잎 비슷한 느낌이지만 나중에는 진짜 길어지거든요. 건강하게 키워서 멋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흰무늬 바나나입니다. 지금 진천 온실에도 흰무늬 바나나가 자라고는 있는데 기존 흰무늬 바나나의 문제점이 제가 요즘 계속 말씀드리는 몬스테라 알보의 그 고스트 잎 현상, 그거랑 굉장히 비슷하게 자라고 있거든요. 계속 하얀 무늬만 나오고 있어서 얘가 잘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흰무늬 바나나에서 약간 더 발전된 그런 품종이라고 해요. 보시면 약간 산반 무늬라고 하죠. 잎의 무늬가 덩어리지는 게 아니고 약간 빗살 무늬처럼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약간 고스트 잎으로 가는 그런 현상은 확실히 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조그마한 애기인데 지금이 이제 1월이니까 좀 날씨가 풀려서 3월 지나고 여름으로 가면 엄청나게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습 잘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커지면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접란도 하나 이렇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렇게 불가사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불가사리가 이 호접란의 진짜 이름은 아니고요. 다른 정확한 이름이 있었어요. 얘도 약간 교배종 같아요. 원종 1차 교배종인 것 같은데 이렇게 유목에다가 부작한 상태로 키우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귀여운 꽃대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이 상태에서는 저희 집에서는 잘 살기는 힘들 거예요. 한번 요 낚싯줄을 좀 제거를 하고 얘가 완전히 활착이 되어 있지 않았으면 이렇게 살짝 덜어내서 토분의 수태로 키워볼 거고, 만약에 너무 활착이 잘 된 상태라면 제가 요즘에는 이런 걸 뜯어내지 않고 이 상태 그대로 좀 큰 화분에 넣어서 이렇게 주변에만 수태를 좀 채워서 그런 식으로 한번 키우고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잘 키워서 꽃을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이미지로는 보여주셨는데 진짜 예쁜 꽃을 피우거든요. 꽃이 약간 꽃잎이 넓적하지 않고 진짜 불가사리처럼 딱 별 모양으로 피더라고요. 잘 키워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식물은 초미니 아데니아예요. 요 개체 자체가 그 지난 영상에서 나왔던 건데요. 아데니아에도 품종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가 가장 미니종의 아데니아라고 해요. 이름도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그냥 초미니 아데니아라고 해서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잎이 뽀글뽀글하게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데 일반적인 아데니아 잎에 비해서 정말 코딱지만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예쁜 꽃을 피운다고 하는데 일단 빛 좋은 곳에서 최대한 통풍 잘 되게 이렇게 한번 관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까먹을 뻔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헤테리호리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헤테리호리움이라는 원종의 시클라멘의 씨앗을 파종해서 나온 개체인데 이렇게 잎의 모양이 동글동글한 게 아니고 약간 각이 져서 해리포터 무슨 배지 막 이런 느낌으로 자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잎이 올 때 많이 처져 있었어요. 화분이 많이 건조한 상태가 된 것 같아서 물을 주고, 제가 요즘에 좀 시클라멘 여러 개체를 키우고 있잖아요. 그 옆에 뒀다가 하마터면 까먹을 뻔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애기 같은데 애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가진 시클라멘들 중에 그래도 구근은 가장 큰 형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근이 약간 흙 위로 올라오게 심어야 이게 무르지 않고 계속 예쁘게 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꽃은 어떤 색깔로 피는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한번 꽃을 피우면 여러분들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새로 온 식물들 소개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식물의 양이 많아서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린다고 했는데도 영상의 길이가 조금 긴 것 같아요. 지루하진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식물들 하나씩 제자리를 잡아서 열심히 키워볼 일만 남았는데요. 올 한 해에도 이제 식물 열심히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